대통령님 말씀 하나만 더 들어보고 가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폐지 논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슬로건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최근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해온 정청래 대표와 이 문제에서 선을 확실히 그은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을 일부 유지했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판단하라며 여당의 몫으로 넘기면서도 보안 수사권 논란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제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정 철학이라고 밝혔는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최근 잇따라 정부 의견과 대치되는 입장을 내놓는 정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관위 개혁에 대해선 개헌 필요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길님, 최한우 평론가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죠. 이거 탈레반들이 오늘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딴지일보에서 이제 대통령도 또 탄핵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이제 도전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의도로 공을 넘기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정확히 제가 그 말씀을 누차드렸잖아요. 이거 검찰개혁 이슈가 검찰개혁 한다는 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검찰개혁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누구도 그 친명 유튜버들 중에 검찰개혁하지 말아야 된다. 검찰이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조털레유가 제가 검찰개혁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작년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작년에 이제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시킬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쟤네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경제를 압니까? 민생을 압니까? 그냥 허구한 날 개혁 타령하는 거예요. 친문 386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운동권을 그만둔 지가 386들이 대통령께서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하고 정계 복귀를 하면서 젊은 피 수혈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어쨌건 정계 은퇴를 하셨던 분이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92년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정계 은퇴를 하신 거잖아.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강했는데
그 당시에 또 다른 리더들이 민주진보 진영의 이제 다른 정치 리더들이 대부분 이제 뭐 질이멸렬한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이제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의 복귀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당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정당성을 뭔가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권에 있는 젊은 피들을 대거 흡수를 한 거예요. 민주당으로. 나래님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권리당원 분들. 그게 제가 이제 95년인가 96년 지방선거 때로 제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고, 제가 학생운동 할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이제 양상이 좀 달랐죠. 학생운동이 급진 좌파 성향에 더 가까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대단히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 혁명하자 막 이럴 때지.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고 뭐 이랬는데, 뭐 혁명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386 선배들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학생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90년대 학번들이죠. 학번들은 이제 반발이 컸어요. 변절했다, 기회주의다, 그리고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지금은 지들이 뭐 김용남 보고 뭐 기회주의다, 뭐 이러면서 뉴 이재명을 막 기회주의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386들이 친문 386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학생운동권에서. 근데 이제 그게 90년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1995년, 96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저도 어느덧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60대를 내다보는 이런 이제 나이가 됐고, 그 30년 동안 여의도에 들어갈 수는 있다 칩시다. 뭐 계속 혁명할 수는 없겠지. 뭐 저도 지금 이제는 뭐 혁명을 하겠다고 뭐 떠들어대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30년 동안 여의도 현실 정치에 발을 딛고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볼 땐. 학생운동 때 하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 문제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학생운동 출신이고 386의 이제 맏형격이잖아요.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이나 다 운동권의 맏형인데, 제가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을 비난하는 적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같은 386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나 송영길을 제가 비난하진 않아. 저는 이제 386일 다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운동권 중에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과 송영길을 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운동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 김민석, 송영길이 한 게 뭡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어를 지금 뭐 5개 국어를 합니까? 6개 국어를 합니까? 뭐 러시아어, 중국어 못하는 말이었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잖아요. 18년 동안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를 할 때도 김민석 총리는 뭐 30대 때 이미 서울시장에 도전을 할 정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30대 때 할 만큼 그렇게 역량을 검증받은 그런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야인 생활하면서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따고 중국의 칭화대까지 가가지고 학위 따고. 나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정청래 지지했던 유튜버들 짜증나네요. 돈 아까워라. 앞으로는 돈 쓸 때 잘 쓰세요. 그런 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본인들이 실력을 쌓아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길러냈잖아. 이런 사람들 비난을 하냐고. 제가 안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보세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해. 저는 머리에 든 게 없잖아. 아무것도. 최민희 하는 거 보세요. 최민희가 뭐 아니 그 유튜브에 광고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과방위원장을 합니까? 정부 광고비가 유튜브에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본인이 허위사실로 쇠고랑을 차게 생겼어.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임종석처럼. 임종석 별명이 골프왕이었어요. 골프왕.
김민석, 송영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지들은 골프나 치고 다니고, 친목질이나 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나가가지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아무 실력이 없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60이 넘었는데도 실력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적 능력이라는 걸.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친문 386들이. 이 무능, 무식, 무기력. 하여튼 무자 들어가는 단어는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친문 386들한테. 그래 집권을 하면 뭐합니까? 2번이나 집권을 한 거잖아. 노무현 정부 때 집권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집권을 한 거고 2번이나 집권을 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는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집권을 해본 거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 2002년이니까 제가 뭐 30대 초반일 때니까 우리 386 선배들도 40대가 이제 채 안 됐을 때 집권을 했어. 자, 못할 수 있죠.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잘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더 못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까지 말래. 아, 일을 못했으니까 까지. 일을 잘했고 문재인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문재인을 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까죠. 그러니까 이 아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싸움질을. 정치하는 방식이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실력으로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싸움질하는 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검찰개혁 이슈 들이밀어가지고 시끄럽게만 만드는 거야. 집권을 했는데도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을 그 깃발 아래 검찰개혁이라는 저는 이제 펄스 플래그, 거짓 깃발이라고 보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할 생각이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희망찬님, 최평님 젊었을 때 사진 보니 손석구 닮은 듯. 아니, 손석구가 저보다 어린데 손석구가 저를 닮은 거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박해일 닮았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별명이 그 예전에 그 2007년인가 8년? 2008년에 그 아프리카 방송할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유시민이네. 그치? 그때도 유시민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유시민 더하기 유재석 더하기 박해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창피한 얘기네. 예, 그때도 하여튼 뭐 유시민의 어떤 그런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유재석의 유머 감각과 박해일의 어떤 비주얼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제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고 시청자들이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서 유시민, 유재석, 박해일을 합쳐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야, 그때는 뭐 극찬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유시민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쪽팔리네. 아, 개망신이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개망신이 될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예. 아무튼 뭐 10년 전에는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살이 많이 쪘죠. 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저는 뭐 지금이 더 좋아요. 예, 너무 예전에는 말라가지고 사람이 좀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정치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냥 싸움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은 일을 하십시오.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욕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어가 없었잖아요.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할 때 누구랑 싸울지 얘기를 안 했잖아. 그리고 구호도 보세요. 뭐 내란 청산, 그냥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거, 뭐 적폐 청산, 누구랑 또 싸우는 거. 생산적인 일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야. 배운 게 없어가지고. 친문 386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싸움질밖에 못해. 그래서 검찰개혁 이슈도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지분을, 그러니까 이게 조국당과 합당의 어떤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죠.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대표 선거 앞두고 보안수사권 문제를, 보안수사권 폐지를 들고 나올 거라는 거 다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 그게 진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만이 검찰개혁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안수사권이 뭔지도 몰라요. 털레반들이.
뭘 합니까, 쟤네들이. 환장해요, 진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용을 알아야 이제 토론을 해서 설득을 하는데,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털레반들은. 그때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얘기할 때도, 아니,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김어준이, 무조건 뭐 중수청을 법무부로 보내야 된다. 법무부로 보내면 안 된다. 예? 행정안전부로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미 수사기소가 분리가 됐는데, 분리된 걸 또 분리를 하래. 환장하는 거지,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뭘 알아야 설득을 할 거 아니야.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싸움질을 하기 위한 깃발일 뿐이라는 거야. 보안수사권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 국가보안법인지, 진짜 보안수사법이라고, 보안수사권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 무슨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건 줄 알아,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호가, 슬로건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들이, 그 특정 정치 세력이라는 건 문조털레유를 얘기하는 거죠. 문조털레유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동원하기 위한 그런 슬로건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악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지적이고,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쟤네들 검찰개혁에 만약에 쟤네들이 진정성이 있었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왜 검찰 해체를 안 했습니까? 왜 조국은 오히려 특수부를 더 키웠냐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왜 앉혀놨냐고. 쥐들이 진짜로 검찰을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민주당 의석이 180석이 넘었잖아요. 그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검찰 개혁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못했다가 칩시다. 그럼 집권 후반기에 민주당이 180석 넘었을 때 2020년 이후에 2019년에 조국이 윤석열한테 쥐어 터지고 난 이후에는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을 때는 검찰 해체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했잖아요, 쟤네들이. 안 해놓고 있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려고 판을 키우냐고.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야. 그냥 이번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그죠? 김민석 총리가 오늘 그 인터넷에서, SNS에서 제가 희한한, 홍보물을 봤는데, 그 털레반 애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김민석과 정청래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써놨어.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예컨대 1인 1표제 이렇게 해놓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1인 1표제, 정청래 찬성, 김민석 반대. 김민석 총리가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인 1표제를 기획한 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그 1인 1표제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으로 알고 있는데, 1인 1표제를 기획한 사람이 김민석 총리예요. 김민석 총리가 1인 1표제를 만든 거야.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된 이후에는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김민석 총리는 1인 1표제 찬성론자고, 1인 1표제를 최초로 민주당에 도입한 사람이라니까, 이 등신들아. 혜태님, 털레반들에게 보안수사권에 대해 설명해봐라 해야죠. 그죠? 보안수사권을 해야죠, 걔네들. 아니, 1인 1표제를 처음으로 민주당에 도입한 사람한테 거기다가 반대라고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팩트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 보안수사권 문제도, 김민석 총리는 여러 차례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가 본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여러 차례 한 얘기야, 이거를. 근데 김민석 총리가 쟤들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 아니, 반대를 한 적이 없다니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대도 아니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존치를 하자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하자. 이게 지금 대통령님의 입장인 거야. 근데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하고 정성호 장관은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고, 김민석 총리는 폐지하자라는 의견인 거예요, 지금. 이거 김민석과 이재명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이 팩트도 확인을 안 하고 김민석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웹자부를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앉아있더라고.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김민석 총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국회로 아마 그 논의를 넘긴 것 같다. 예, 복만삼님, 털레반들은 100% 보안관 수사권으로 알 듯요. 그러니까 무조건 폐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안관 수사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쟁점이 붙으면은 김민석 총리는 결국 대통령님의 뜻을 따를 사람이죠. 예, 그래서 본인이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통령께서 일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은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뜻을 따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볼 때는 계속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끌고 나가게 되면은 그죠?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털레반들이 김민석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이렇게 선동을 하겠죠.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의도로 그냥 공을 넘겨서 당 안에서 해결을 하라 라고 저는 입장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이번에 보여주신 거죠.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탈레반은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청내 밀어야 조국 당이랑 합당한다, 이 로직 하나예요. 그냥 그거예요. 얘네들이야말로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논의를 정부에서 주도할 경우에 당대표 선거 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9월 전에는 어쨌건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9월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라, 이렇게 좀 정리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AAA님,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능지조사권이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요즘 그거 교권보호국, 예? 그거 유행하고 있잖아요. 인기 끌고 있잖아. 그래서 당권보호국, 예? 지능보호국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 털레반 지능보호국.